사연 시청자 여러분들 너무 반갑습니다. 사실 저도 이곳에서 매일 사연을 듣는 열혈 애청자인데요. 여태껏 듣기만 하던 제가 오늘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것이 감개무량하네요. 저도 사연을 듣다 보면 제 속이 탈 만큼 안타깝고 속상한 사연들도 많지만 그래도 그분들 인생에 결국 행복이 찾아오는 것 같아 매번 다행이라 안심이 되기도 했거든요. 근데 벌써 60이 넘은 제 나이에 저는 살아가는 일은 왜 이리 매번 어렵기만 한지 그동안 저는 사연을 보내더라도 속상하고 기구한 사정만 줄줄이 읊게 될까봐 차마 용기를 내지 못했었죠. 예전에는 왜 나한테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하늘이 야속하다 싶은 생각도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어떻게 하나요? 사는 게 다 그런갑다 생각하며 버티고 있어야 했죠. 그러면서도 다른 사연자들이 고생 끝에 빛을 보고 좋은 일들이 생기는 것을 보고 늘 부러워만 했었습니다. 그랬던 제게 몇십 년 만에 기적이 찾아왔다 하면 믿으시겠나요? 사실 당사자인 저 역시도 쉽게 믿을 수가 없었고 아직까지도 마치 꿈을 꾸는 듯한 기분입니다. 그래도 좋은 일이 있으면 우리 사연 가족 여러분들과 나눠야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사연 많았던 제 인생에 어떤 행운이 찾아왔는지에 대해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모두 내 주변 사람의 얘기라 생각하시고 저의 이야기를 들어봐 주세요. 제가 지금은 서울에서 살고 있지만 제 고향은 공기 좋은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속리산 자락이 지나치는 어느 동네에 셋째 딸로 태어난 저는 날 때부터 그리 좋은 팔자는 아니었던 것 같네요. 첫째 오빠는 장남이다 보니 집안의 기대와 관심을 독차지했고 둘째 언니는 장녀라 살림 미천이자 어머니의 든든한 지원군이었습니다. 제 밑으로 남동생은 아들로서 어린 막내로서 예쁨을 받는 게 당연했겠네요. 하지만 중간에 끼어 이도저도 아닌 저는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했죠. 예전부터 늘 손이 느리고 둔한 탓에 식구들에게 타박도 많이 받고 매일 쥐어박히지 않는 날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나 밖에서나 많이 주눅이 들어 있었어요. 어려서부터 식구들한테 쓸모없다는 소리를 워낙 많이 들어서 그런지 저는 밖에서도 의사표현 한번 제대로 못할 정도로 성격이 참 소심하고 조용했습니다. 그 시절에 그런 성격을 이해해주는 일이 어디 흔했나요? 바보 아니냐는 소리를 들으면서 제 스스로도 저를 한심하게 생각하곤 했죠. 그래서 그러셨던 건지 저희 부모님은 제가 20살이 되자마자 저를 다른 동네로 시집을 보내버리셨습니다.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고 엄마 손에 잡혀 끌려간 곳에서 남편 될 사람을 처음 만났죠. 남편 옆에 앉아 계시는 호랑이 같은 시어머니를 보자 저는 당장이라도 도망을 가고 싶었습니다. 초면이라 그런지 나름 웃는 얼굴인데도 시어머니 심성이 얼굴에 다 보였거든요. 쭉 째진 눈에 양볼에 두툼한 심술보까지. 아무리 선입견이라 생각하더라도 확실히 좋은 인상은 아니었던 것 같네요. 앞으로 제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아마 저는 그날 예상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울고 불고 시집가기 싫다는 제 말에도 부모님은 억지로 저를 시집 보내셨어요. 2살 위 언니는 여직 집에서 끼고 들면서도 이제 막 20살이 된 나를 왜 출가시키려 하는 건지 저는 내심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그냥 다 자포자기했던 것도 같아요. 식구들한테 예쁨 받지는 못했어도 그래도 하나뿐인 가족이고 내 인생의 전부라 생각했었는데 나를 짐짝 취급하며 어떻게든 떨어내려 하는 걸 보니 소심하고 난 미워할 줄 모르던 저도 배신감이 느껴졌어요. 그렇게 20살 그 어린 나이에 남의 집에 팔려가듯 시집을 가게 된 저는 그 뒤로 인생이 꼬여버렸던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는 첫인상만큼이나 참 악독한 분이셨고 중매로 만난 남편도 제게는 애정도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결혼해서도 잘 사는 사람들도 많던데
저는 어찌 인복이라는 게 참 없는 사람인가 봅니다. 늘 듣던 구박이라 시집가서도 별반 다를 게 없다 생각했던 저는 차원이 다른 폭언과 구박을 당해야 했고 매일 고된 시집살이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이 많은 남편 역시 제 울타리는 되어주지 못했고 뭐라는 건지 늘 공사다망했죠. 남편이 그러는 동안 집에는 시어머니와 저 둘뿐이었고 저는 혼자서 하루 종일 쉴 틈 없이 집안일과 시어머니 시집살이를 견뎠습니다. 이미 결혼은 해버렸고 힘들다고 도움 구할 친정도 다른 가족도 없으니 그곳이 아무리 괴롭더라도 버티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재주라도 있었거나 성격이라도 있어서 도망이라도 쳤어야 하는데 말이에요. 그땐 저도 너무 어렸고 약하기만 해서 버티는 것 말고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렇게 매일 버티는 동안 저는 첫 아이를 가지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3대 독자 집안에 시집왔으니 당연히 아들을 낳아야 한다며 몇 번이고 당부를 하셨고 저는 혹시나 딸을 낳으면 어쩌나 몇 달을 불안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아들이 태어났고 떡두꺼비 같은 장손이라며 좋아하시는 시어머니와 남편을 보며 나도 이제 식구로 인정을 받으려나 기대를 품었죠. 하지만 그것도 저의 헛된 꿈일 뿐이었습니다. 아들도 생겼으니 이제는 나돌지 않고 집에 붙어있을 거라 생각했던 남편은 여전히 집을 등지고 살았고 제가 출산을 한 뒤에는 오히려 그게 더 심해졌어요. 출산 직후 늘어진 제 배를 보며 짜증을 팍 내더라고요. 아마 집에 있는 아내는 자기 집 종이라 생각하고 밖에서 다른 예쁜 여자를 만나고 다녔던 모양입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의 방황에도 늘 당연하게만 생각하셨고 다 알면서도 참고만 있던 저는 결국 뒤통수를 맞고 말았네요. 우리 아들이 겨우 3살 되던 해에 남편은 밖에서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기고만장한 꼬라지로 나를 깔보는 그 여자 앞에서 저는 바보같이 주눅이 들고 말았어요. 내가 바보 같은 것을 누구를 탓할 수 있겠냐마는 참 인간들이 해도 너무한다 싶더라고요.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저는 다 필요 없으니 아들만 데려가겠다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저더러 남의 집 장손한테 손대지 말라며 그 길로 저를 쫓아내시더라고요. 내 속으로 10달 품고 내가 힘들어 낳은 내 새끼더러 남의 집 장손이랍니다. 그렇다고 제가 새끼 포기하고 어떻게 살겠어요? 매일 시댁 문 앞에 죽치고 앉아서 내 새끼 내놓으라 울부짖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까지 불러서 저를 쫓아내대요. 다시 찾아오면 평생 애 얼굴도 못 볼 생각하라는 말에 겁이 나서 저도 그 짓을 멈췄죠. 그렇게 쫓겨난 저는 떨어진 곳에 새빵을 얻어 지내며 아들 얼굴만이라도 한번 보려 사정했습니다. 동훈이 아빠, 제발 아이 얼굴만이라도 좀 보여주세요. 내 새끼 내가 못 만나는 게 말이나 돼요? 당신이 이렇게 하는 게 애한테도 안 좋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해봤어? 집에 엄마가 있는데 밖에도 엄마가 있다 그러면 애가 혼란스럽지 않겠냐고. 내가 나만 좋자고 이러는 거야? 당신이 데려가서 애를 잘 키우긴 하겠어? 여유 있는 우리 집에서 마음 편히 키우는 게 당신한테도 애한테도 좋아. 그러니까 제발 포기하고 네 인생 찾아 살아. 찢어 죽여도 시원찮을 전 남편에게 제발 아들 얼굴만이라도 보여달라 사정하는 제 심정이 어떨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은 제게 아이를 보여주길 꺼렸습니다. 그렇다고 애미가 어떻게 내 자식을 잊고 살겠어요? 저는 끈질기게 요구를 했고 돈을 모아서 변호사를 구할 생각까지 했어요. 근데 그것도 참 쉽지 않더라고요. 법은 너무 멀리 있었고 한 푼 없이 쫓겨난 저는 당장 월세 낼 돈도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근처에서 살다 보면 언젠가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애가 걷기 시작하면 외출도 할 것이고 기웃대다가 그림자라도 보겠지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 또다시 찾아간 제게 전 남편은 차마 믿기 어려운 얘기를 전했습니다. 당신 이제 동훈이 찾지 마. 동훈이 죽었어. 아무리 그렇다고 어떻게 애가 죽었다는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 아니야. 정말이야. 믿기 어려우면 납골당 가서 보고 오던가. 처음에는 당연히 거짓말이라 생각했죠. 내가 귀찮아서 별소리를 다 한구나 싶어서 기도 안 찼어요. 그런데 전 남편이 집으로 들고 온 종이 한 장에 저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건 내 자식의 사망진단서였어요. 그걸 보고도 쉽게 믿을 수 없던 저는 전 남편이 알려준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유골함에 새겨있는 아이의 이름 석재를 보게 된 저는 오열하다가 졸도하기까지 했습니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전 남편을 다시 찾아간 저는 아이의 죽음에 대해 들을 수 있었어요. 며칠 고열을 앓다 죽고 말았다 했죠. 그래도 시어머니가 장소는 끔찍이 생각해서 별탈 없을 줄 알았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전 남편과 그 여자에게 달려들어 난리를 떨었어요. 벌레 하나 못 죽이는 줄 알았던 저도 자식 일 앞에서는 정신이 나가버리더라고요. 결국 저는 폭행으로 고소를 당해 구치소에 잡혀 들어갔고 다음날 고소를 취하할 테니 동네를 떠나라는 전 남편 얘기를 듣고 겨우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그걸 고맙다 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고맙지가 않았네요. 차라리 감옥 들어가 세상이랑 연이라도 끊고 싶었는데 그것마저 도와주질 않네요. 하지만 전 남편 말처럼 그 동네는 떠나야 했습니다. 이미 그 작은 동네에 미친 여자로 소문이 파다하게 나서 집주인과 일자리를 줬던 사장님까지 저를 내쫓아버리셨거든요. 결국 아무데도 갈 곳 없던 저는 진보다리 하나 들고 정처 없이 길을 걸었습니다. 이미 자식까지 죽어버렸는데 제가 살아갈 이유가 뭐가 있겠냐 싶어 넋을 놓고 살았던 것 같아요. 산길을 걸어 올라가기도 하고 빈집에서 잠을 청하며 정처 없이 떠돌아다녔죠. 죽고 싶다 생각했는데도 사람 목숨이 참 질기더라고요. 그렇게 모든 걸 포기했던 저는 제 삶을 붙들어주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참 착한 사람이었어요. 일면식도 없는 저를 돕겠다고 물심양면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내 가족도 내 남편도 챙겨주지 않았던 나였는데 이런 사람도 있구나 싶어서 말이에요. 그런 관심을 받고도 인생을 포기해버린다면 저도 도리가 아니죠. 그래서 저도 마지못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정붙일 곳 하나 없던 제가 그 사람에게 기대며 삶의 희망을 틔워보게 되었네요. 고아로 자라 나보다도 가여웠던 그 사람과 저는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을 하며 둘이 서로 보듬고 사랑하며 살아가기로 약속했습니다. 부모 손에 억지로 한 결혼이 아니라 죽지 못해 버텼던 결혼 생활이 아니라 오로지 제가 선택한 사람이었어요. 반지하 새방의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우리는 참 행복했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이 가진 것이 많아 오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그때 알게 되었네요. 내 마음 편하게 해주고 기대고 정줄 사람이 있다는 게 제게는 천국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남편은 제게 참 잘해주었어요. 자기도 부모 잃고 힘들게 살아왔으면서 자식 잃은 제 처지를 누구보다 안타까워했어요.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면 뭐든지 하겠다고 말하는 그 사람을 더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던 저는 남편을 위해 아이를 낳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실 제게는 어려운 일이었어요. 먼저 자식 보낸 어미가 어찌 자식을 잊을 수가 있겠나요? 남편은 그런 저 때문에 둘이서만 살아도 된다 해주었지만 저는 남편에게
더 큰 기쁨을 주고 싶었습니다. 결국 저는 먼저 보낸 자식은 기억에 묻어두고 새 가정에 충실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사랑하는 남편과의 사이에서 2살 터울의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낳고 새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너무 일찍이 결혼하고 이혼을 한 탓에 재혼을 했어도 제 나이는 보통 엄마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는 제가 재혼인 줄도 모르고 저도 별말 없이 살아갔죠. 물론 자식들 키우면서 내 손으로 못다 키운 동훈이 생각이 매일 났지만 지금 기르는 자식들 위해 애써 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보상 심리 같은 게 있더라고요. 동훈이한테 못해준 만큼 민정이 민철이한테 더 해주고 싶었고, 그래서 더더욱 열심히 살아야만 했습니다. 밖에서 일하는 남편 출근을 보내놓고 저는 시장이나 식당에서 일을 했어요. 저나 남편은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었지만 그만큼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게 해야 내 자식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라도 더 생기니까요. 그래서 없는 형편에 무리해서 서울 근교까지 이사도 갔고 애들 좋은 환경에서 키우려고 무척 애를 썼죠. 물론 그만큼 드는 돈은 많았지만 그건 우리가 좀 더 고생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내 몸 힘든 건 상관없이 참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굳은 일 하면서 모욕도 당하고 별소리 다 듣고 살았지만 제발 내 자식들만큼은 구김 없이 크기를 바라며 해달라는 것 있으면 최대한 해주려 그렇게 키웠어요. 애들이야 그런 부모 마음을 다 아는진 모르겠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늘 못해줘서 아쉬움이 더 클 뿐이었죠. 열심히 벌어서 애들한테 드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넉넉한 집안도 아니고 갖고 싶다는 걸 다 해주진 못했으니까요. 부족한 것 없이 해준다고 생각하는데도 철따라 유행이 얼마나 빠른 건지 애들이 반 애들 다 하나씩 가지고 있다며 이거저거 해달라는 소리를 들을 때면 또 떼를 쓴다 화가 나기보다 그 돈 벌려면 부업이라도 더 구해야 하는 건가 걱정이 먼저 들었습니다. 엄마, 나 신발 사줘. 신발? 몇 달 전에 새 신 샀잖아. 신발이 그새 달았어? 아니, 요즘 유행하는 거 있단 말이야. 그거 사줘. 그건 얼만데? 한 10만 원 안 할걸? 돈 주면 내가 알아서 살게. 돈만 줘. 10만 원? 아니, 무슨 신발이 그렇게 비싸? 저번에 산 신발도 유행하는 거라며 비싸게 줬잖니. 그건 너무 늦게 사줬잖아. 유행이 벌써 지나갔단 말이야. 유행 지난 거 신고 다니면 애들이 얼마나 놀리는 줄 알아? 엄마 왕따 몰라? 요즘에는 그런 걸로 왕따 당한다고. 엄마는 자식이 그런 취급 당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제발 하나만 사줘. 다른 집 부모들은 애들이 때를 쓰면 다 들어주는 건지 혼을 내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혼은 내질 못했어요. 물은 제 성격이 어디 자식들 앞이라고 달랐을까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차마 애들한테 매 한 번 들질 못하겠더라고요. 어쩌면 부족한 부모라 늘 미안한 마음에 자식들을 따끔히 혼내지 못하고 나무라지 못했던 건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래도 애들 아빠가 엄할 땐 엄한 사람이라 제 대신 매도 들고 혼도 냈죠. 저도 애들이 혼나야 할 때는 매를 들진 않았어도 무릎 꿇고 손들게 시키고 반성문도 쓰여봤어요. 혼날 때야 애들도 잘못했다 하고 저도 그만하면 버릇없이 키우지는 않았다 싶었는데도 참 자식이라는 게 내 마음 같진 않은 것 같네요. 점점 머리가 자랄수록 애들을 대하는 게 버거워지고 애들은 제 품을 벗어나는 듯 보였습니다. 우리 형편에 벅찰 만큼 해주고도 늘 불평불만만 들었고 어쩔 때는 없는 살림에 왜 애를 낳았냐며 타박하는 소리도 들었네요. 공부 못하는 것도 다 부모 탓이고 친구 못 사귀고 애인 못 사귀는 것도 다 부모 탓이네요. 애들도 속상하고 짜증스러워서 하는 말이라는 걸 알면서도 듣는 제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제 눈에는 여전히 아이 같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들이었습니다. 내가 다 받아줘도 되니까
내 앞에서는 평생 아이들처럼 어리광 부리고 엄마를 찾았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엄마들은 다들 그런 마음 아닐까요? 대학생활 힘들다, 취업이 힘들다는 얘기에 못난 부모 만나서 니들이 고생이 많다 그 생각만 했고, 겨우 취직해서 회사 생활에 시달린다는 얘기를 들을 때는 내가 가서 일이라도 도와주고 싶었죠. 그렇게 사회생활도 하고 자기들 앞가림도 하게 된 자식들은 힘들 때면 여전히 부모를 찾았고, 저는 제 힘이 닿는 한 열심히 돕고 싶었습니다. 내가 몇 살 때까지 기력이 있을진 모르겠지만 죽기 전까지는 자식들한테 손 벌리지 않고 내 힘으로 먹고 살 거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나이 먹어가는 건 참 서러운 일이었어요. 기력은 점점 떨어지고 일을 하다 보면 여기저기 아픈 곳이 많았죠. 늙어가는 게 어디 저뿐이었겠습니까? 내 남편 또한 함께 시들어가는 신세였으니 말이에요. 그런 걸 생각해서 제가 더 챙겼어야 하는 건데 제가 참 나쁜 아내였습니다. 남편의 몸이 어떤 줄도 몰랐으니 말이에요. 조만간 큰애 상견례 날짜를 잡자며 사위 될 사람이 얼마나 괜찮은지 두고 보겠다며 웃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애들 결혼식도 못 보고 가버릴 줄은 정말 몰랐죠. 그런 남편을 먼저 보낼 수 없던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남편이 마지막 가던 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여보, 나를 선택해줘서 고마워. 그동안 나 같은 놈이랑 사느라 고생 많았어. 애들 다 키워놓고 이제서야 당신이랑 여유있게 지내려나 했더니 불쌍한 당신 혼자 두고 가서 어째? 여보, 외로웠던 내 인생에 당신 만난 건 정말 큰 행운이었어. 당신 덕분에 내 반평생이 무척이나 행복했어. 당신이나 나나 그동안 참 열심히 살았지. 애들 키우느라 희생한 것도 많았고 늘 나랑 애들만 챙기던 당신이었던 거 잘 알아. 그러니까 당신도 이제는 당신만 생각해. 자식들 다 키워놨으니 걱정 말고 나 없어도 스스로 잘 챙기라고. 그래야 나도 편히 눈을 감을 것 같아.